네, 연서초등학교의 혁신자치학교 졸업식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졸업식 사회를 맡은 연서초등학교 교사 남호순입니다. 가을 들판 벼이삭이 농부의 정성으로 결실을 맺었듯이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연서초등학교의 혁신과 자치 8년의 결실을 맺고자 합니다. 작년 연서초는 자율성과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한 교육과정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 이야기했었는데요. 올해는 이 프로세스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킨 학교 교육과정 개발 프로세스 2.0, 그리고 이 프로세스 2.0을 통해 연서만의 빛깔을 담아낸 연서 자율 교육과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원대 김성천 교수님의 기조 연설을 시작으로 연서초등학교의 혁신자치학교 졸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네. 예, 안녕하세요. 한국교원대 김성천입니다. 네, 제가 2년 가까이 연서초등학교 상황을 좀 지켜봤었는데요. 고민 그리고 실천의 과정들을 좀 지켜봤었는데 이렇게 또 함께 초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미래교육의 관점에서 본 학교 교육 과정의 방향 속에서 연서초등학교 교육 과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간단하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호덕 선생님의 떠드는 이유라고 하는 그 시가 있습니다. 차렷, 누가 움직이나 잡아낸다. 꼼짝 말고 서 있어. 오 교실이 터져 나갈 듯 떠들어대는 아이들아. 떠들어라. 소리쳐라. 고함 질러라. 발을 굴러라. 손을 내저어라. 너희들이 떠드는 이유를 나는 안다. 이 아침에도 운동장에서 그렇게 오래오래 꼼짝도 못하고 서 있었던 것을 누가 너희들의 손과 발을 묶느냐. 누가 너희들의 입을 틀어막느냐. 소리치고 떠드는 너희들의 고함 소리에 조국의 목소리를 나는 듣는다. 내일의 민주주의를 나는 느낀다. 예, 이호덕 선생님 돌아가신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죠. 우리 이호덕 선생님의 한 시인데요. 오늘날 이 시 안에 저는 하버마스가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바로 정치와 경제라고 하는 그러한 체계에서 우리의 생활 세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이 시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호덕 선생님의 경우에는 민주교육, 민족교육, 인간교육, 일과 놀이교육, 생태교육을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하셨었는데요. 이 이호덕 선생님의 생각과 글, 사상에서 사실은 그 미래교육에 대한 어떤 철학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이호덕 선생님의 책을 보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가 일방적으로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것, 아이들의 마음과 교사의 마음이 만나는 것, 여기에서 교육이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래교육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촉진자로서의 어떤 교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호덕 선생님의 책에서 이미 이러한 고민이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태전환 교육이라는 것들이 되게 강조가 되고 있잖아요. 이분의 책을 보면 한 마리 벌레라도 그 목숨이 귀하다고 가르치는 일, 까닭 없이 나무 한 그루를 베어 죽이는 짓이 죄악임을 깨닫게 하는 일, 이런 사랑의 마음을 아이들에게 심어주지 않고서는 결코 사람의 교육을 해낼 수는 없다. 바로 이분의 책에서 생태 전환 교육이라는 것들이 무엇인가, 인간 중심의 삶에서 탈피해야 하는 것들, 관점의 전환을 이 책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미래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먼 훗날 미래의 삶을 위해서 오늘 힘들게 고통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린이들은 다만 오늘이 있을 뿐이다. 어린이들은 먼 훗날을 위해 오늘을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서도 안 된다. 오늘 행복한 아이가 내일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또한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의 책을 보면 혁신교육이라는 게 뭘까? 새롭게 보고 비판하여 낡은 것들을 과감하게 고치고 없애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고 계시는 거죠.
유네스코에 그 미래교육 보고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래교육을 이야기하면 AI를 떠오르고 에듀테크를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이 유네스코 보고서를 보게 되면 그 미래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예를 들면 문해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깊고 넓고 비판적으로 읽고 명료하고 효과적으로 쓰거나 말하고 배려와 공감, 분별력을 갖고 경청하는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을 공유의 지식, 오늘 우리의 장이라는 것들이 각자의 학교에서 실천해 왔었던 것들을 공유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문가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또 선생님들이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공유 지식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생태 위기를 말하고 있고 또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허위 정보의 확산에 맞설 수 있는 어떤 힘, 그리고 인권과 민주적인 참여를 통해서 사람과 세계를 변혁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이러한 어떤 학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는 학생들이 다른 곳에서는 해볼 수 없는 도전과 가능성을 만나는 공간으로서 보호되어야 하며 집단적인 역량의 구축을 통해서 학교의 하나하나를 바꿔보는 이러한 과정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미래교육 과정이라는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국가만 바라보던 교육 과정이 아니라 이제 지역과 학교에서 만들어가는 교육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교사 교육 과정이라고 했을 때 내 맘대로 교육 과정이 아니죠. 삼주체와 함께 우리 공동체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과정인 거고, 그래서 거버넌스라고 하는 개념이 국가와 교육청에가만 성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학교 안에서 성립되는 거버넌스,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교육 과정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교육 과정으로서 때로는 교과목을 개발해 나가고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는 거고, 그 안에는 교원의 정체성의 변화까지도 있는 것이죠. 즉 교육과정 개발자로서의 정체성이 있는 거다. 그리고 이 안에는 시민성과 변혁성의 관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태전환 교육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이 문제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지역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 무엇인가를 고민하게끔 하고 움직여 본다라고 하는 지점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학습의 걸림 요소가 무엇인가를 찾아 나가는 보편적 학습 설계의 개념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학생 개개인이 갖고 있는 요구와 필요 수준에 주목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교육 과정을 디자인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 나갑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만 배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넘나들며 배우는 과정에서 교과와 교과, 학교와 지역,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넘나들면서 아이들의 배움이 일어나게끔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연서초등학교가 갖고 있는 교육과정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가 그동안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 의해서 주어진 교육과정이었었는데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지혜를 맞대면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에 대한 모델들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학교 자체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교육과정에 의해서 학교 자체가 또 구현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시대의 요구라는 것들이 무엇인지, 학생의 삶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발현해야 하는 것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해 나가는 과정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한 거버넌스의 어떤 양상들, 그래서 여기 보면 진화해 나가는 교육과정의 모습이 있는데 그 진화의 핵심이 저는 피드백이라고 봅니다. 바로 우리가 1년 동안에 실행해 왔었던 이 과정에서 무엇을 놓쳤는지, 무엇을 이뤄왔는지, 또 변화하는 그 요구는 무엇인가를 민감하게 바라보면서 내년도의 교육과정을 설계해 나가는 1.0에서 2.0, 3.0으로 나아가는 진화의 과정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우리 학교만의 브랜드 있는 교육과정, 특화 있는 교육과정,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고민하게 되어졌는데 이것이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높여나갈 수 있는 것인가, 독서 교육과 인문학을 통한 아이들의 리터러시 능력들을 어떻게 길러 나갈 것인가, 배운 것들을 알물 어떻게 알면 삶으로 연결해 나갈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는 실천하는 변혁적인 삶이
이 안에 키워드가 있다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끊임없이 학년 간의 위계라든지 체계성을 구축해 나가고 그러면서도 유연한 교육 과정들을 또 설계해 나가죠. 근데 그 관통하는 그 안에는 실천하는 시민의 삶을 고민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한 방에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학습에 관한 지식, 기술을 선생님들이 축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런 학습의 과정들이 있었고, 그리고 3주체 간의 관계망과 신뢰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최선의 길은 무엇인가, 이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해 나가는 의사결정 자본이 결합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의 연서초만의 전문적 자본이 축적되어져 가는 이 과정에서 그 힘이 결국 수업에서 평가에서 교육과정 개발이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진화의 과정들이 만들어가는 것들은 아닐까. 저는 이 지점에서 연서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세종시에 있는 초등학교들을 보면 학교 자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냥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율성만 부여해 달라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교육과정 안에서 구현되는 학교 자치의 모델들을 본격적으로 이제 구현해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안에 바로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의 길들이 이미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학교의 빛깔을 담은 학교 교육과정 개발이라는 주제로 연서초 혁신자치부장 김동진 선생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서초등학교 혁신자치부장 김동진입니다. 지금부터 학교의 빛깔을 담은 연서 자율교육과정이란 주제로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제 순서는 들어가는 말 학교 교육과정 개발 프로세스 2.0 연서 자율교육과정 재원의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가는 말에서는 8년간의 긴 여정을 통해 쌓은 혁신의 힘을 살펴보고 또 다른 미래를 위한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알리고자 합니다. 2015년 혁신학교, 2019년 혁신자치학교로 지정된 이후 저희 연서초등학교는 8년간 학교 혁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8년간의 학교 혁신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학생 중심의 학교 문화, 교사의 전문성 향상 등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연서의 힘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인 연서의 힘을 우리 학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생겼고, 이와 함께 연서의 특색을 담은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그 고민의 결과 저희는 작년 바로 이 포럼 자리에서 설계, 실천, 성찰로 이어지는 연서 교육과정 개발 프로세스 1.0을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프로세스에 교사의 공동체성과 자율성에 대한 고민, 지속가능한 학교가 되기 위한 바람들을 담아 2021학년도 사계절 자람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시선은 그 다음을 향했습니다. 바로 미래교육이었습니다. 미래교육에 대한 시대적 요구, 세종시 교육청의 생각자람 교육과정,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 2.0을 통해 알 수 있는 공통된 흐름은 특색 있는 학교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의 비전은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으로 바뀌었으며, 세종미래학교는 학교 자체로 만들어가는 특별한 우리 학교로 정의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특별한 우리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우리 학교만의 교육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혁신교육을 통해 연서초등학교가 지향했던 바와 미래교육이 지향하는 바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통해 맞닿아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을 바탕으로 저희 연서초등학교는
기존의 주제 중심 프로젝트와 교육과정 재구성 단계를 넘어서는 연서 자율교육과정을 새롭게 개발했습니다. 연서 자율교육과정에 대한 개발 절차와 내용은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연서 자율교육과정 개발 절차인 학교 교육과정 개발 프로세스 2.0을 사례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서초등학교에서 새롭게 구안한 학교 교육과정 개발 프로세스 2.0과 1.0은 절차 및 내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0의 차별성으로는 첫째, 특색 있는 학교 단위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1년의 과정을 담았습니다. 둘째, 평가의 개념이 선두에 위치합니다. 학교 자체 평가의 가장 큰 목적은 차기 연도 학교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데 있습니다. 저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절차가 아닌 학교 교육과정 개발의 절차를 지금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를 진단하고 다음을 위한 질문은 학교 교육과정 개발 절차의 시작점입니다. 프로세스의 첫 번째, 평가 단계입니다. 학교의 맥락을 담을 수 있는 자율 지표를 통해 특색 있는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 공동체의 요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준비 단계는 교사 주체에 의해 실시되는 단계입니다. 자체 평가의 결과를 분석하고 발제를 통해 다양한 주제에 대해 교사들이 논의합니다. 논의를 통해 차기 연도 연서 자율교육과정의 중점 주제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중점 주제는 충분한 연구 과정을 거쳐 연서 자율교육과정으로 사전 설계됩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중점 주제를 선정할 때는 학교의 맥락과 공동체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연서초는 2022학년도 연서 자율교육과정 중점 주제로 연서 생태 전환과 연서 인문학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주제는 연구의 과정을 거칩니다. 학문적 근거 및 사례를 찾고 학교 연간 계획에 미리 포함될 수 있도록 시수, 예산, 인력 등을 확보합니다. 연서 생태 전환의 경우 학교의 기존 특색 교육인 생태 교육과 연결할 수 있었으며 기본 20시간의 시수를 확보하였고 실행 기간은 전교생이 일주일간 함께 몰입할 수 있는 집중 운영 기간 방식을 기본안으로 마련했습니다. 연서 인문학의 경우 문화예술 교육과 연계하여 학기당 10시간의 시수를 확보하고 실행 기간은 학년별 자율에 맡기는 기본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연구 과정 및 사전 설계를 통해 연서 자율교육과정 중점 주제별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연서 생태 전환 및 연서 인문학의 정의와 성격을 규정했으며 중점 주제별 비전과 연계할 수 있는 방향 또한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사전 설계된 중점 주제는 미래학교 교육계획 수립 주간에 교사들에게 제시합니다. 학교마다 특성과 상황이 다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체계를 꼭 마련하지 않더라도 다른 학교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세스의 세 번째, 설계 단계입니다. 미래학교 교육계획 수립 주간을 활용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제안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학년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단계입니다. 학사 일정 및 연간 수업 시수 등의 학교 연간 계획과 더불어 학교 교육과정 중점 주제에 대한 사전 설계된 내용을 교사들에게 제안합니다. 연서 생태 전환과 연서 인문학의 사전 설계된 내용을 선생님들에게 제안하는 순간입니다. 학교의 중점 주제를 바탕으로 학년 자율교육과정을 설계합니다. 연서 생태 전환 중점 주제에 대해 학년별 논의 과정을 거친 후 학년의 교육 주제, 핵심 아이디어, 학년별 내용 요소를 채워 넣었습니다. 학년 간 조율을 통해 위계성 및 체계성을 확보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학년별 영역 및 성취 기준을 마련합니다. 국가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학교 성취 기준을 학년별로 정리했으며 1학년 연서 생태 02, 2학년 연서 생태 02와 같은 새로운 주제별 학교 성취 기준을 생성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연서 생태 전환과 같은 순서로 영역 및 성취 기준을 마련한 연서 인문학 체계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체계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성취 기준, 수업 계획, 평가를 포함한 학년별 교육과정 계획을 마련하고 모두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교육과정이 실제 수업으로 실현되기 위한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표는 연서 생태전환 중점 주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2학년의 에너지 보안관이라는 교육과정 계획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프로세스 네 번째, 운영 단계입니다. 운영 단계는 수업을 통해 교육과정이 실현되는 시간입니다. 학교는 학년과 학급을 지원하고 학년은 학급을 지원합니다. 또한 학년 교육과정은 지속적으로 수정 및 개발할 수 있습니다. 교수평 일체화를 중심으로 전학공이 큰 역할을 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학교 교육과정 개발 프로세스를 통해 만들어진 연서 자율교육과정을 안내합니다. 먼저 연서 자율교육과정은 구조적입니다. 학교의 비전 아래 연서 생태 전환과 연서 인문학 두 개의 중점 주제가 기둥 역할을 합니다. 또한 학교 중점 주제와는 별도로 학년별 특색 있는 프로젝트도 연서 자율교육과정의 한 축을 맡습니다. 마을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은 도구로서 연서 자율교육과정을 지원합니다. 연서 자율교육과정은 총론 개념의 체계가 구심점이 되어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입니다. 또한 연서초등학교의 시각에서 생태전환 교육과 인문학 교육에 대한 정의를 함께 내렸습니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두 중점 주제에 대한 교육 방향과 철학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점 주제를 중심으로 주제를 담당하는 팀장님과 학년별 선생님들이 모여 함께 개발한 덕분에 연서 자율교육과정은 유계성과 체계성을 표와 같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연서 자율교육과정은 2022학년도 연서초 학교교육과정 계획서에 담길 수 있었고 연서초의 빛깔로 지금도 거듭나고 있습니다. 연서 자율교육과정은 학교의 비전을 바탕으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만들어갑니다. 연서 자율교육과정은 교사의 교육과정을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언입니다. 자율성과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한 학교 교육과정 개발 프로세스가 개별 학교의 학교 교육과정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세종시 교육청 차원에서도 학교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충분한 지원이 뒤따를 것이라 또한 믿습니다. 특색 있는 학교 교육과정을 위한 시대적 요구는 계속될 것입니다. 저희는 혁신교육과 미래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맞닿아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연서초는 앞으로도 도전할 것입니다. 연서초는 앞으로도 혁신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서 자율교육과정의 모습을 담은 영상인 연서의 빛깔을 끝으로 이만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움이 즐겁고 나눔이 행복한 함께하는 연서초등학교. 연서 생태전환.
연서 인문학 혁신자치학교에서 쌓은 힘을 바탕으로 미래교육으로 거듭나는 연서초등학교. 연서초만의 빛깔을 잘 느껴보셨습니까? 결국 연서의 혁신과 자치 8년의 힘이 연서초만의 빛깔을 담은 연서 자율 교육과정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각 학교들이 각자의 빛깔을 교육과정에 잘 담아낸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미래 교육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어서 연서 3주체가 함께하는 고품격 토크쇼 연서초 스케치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예, 지금부터 연서초의 스케치북 토크쇼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 혁신자치학교를 마무리하는 자리에 사회자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또 대단히 감사드리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 초대 손님으로 우리 연서초의 3주체를 모셨습니다. 먼저 우리 돌아가면서 각자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부터 먼저 해주실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연서초등학교 2020학년도 학부모회장 박아남입니다.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자치나무인장 김석영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5학년 담임교사 정준열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서초등학교에서 교육과정 업무를 맡고 있는 혁신자치부장 교사 김동진입니다. 예, 먼저 우리 학교의 중심인 우리 학생부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서초의 혁신의 역사와 함께 6년 가까이 성장을 하셨는데요. 우리 그 서경 학생이 봤을 때의 그 연서초등학교에서 6년 동안에 어떤 점에서 내가 좀 성장을 했다, 내가 좀 이렇게 성장한 것 같다, 키처럼 이렇게 몸도 마음도 큰 것 같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어떤 것들이 좀 성장으로 느껴졌는지가 좀 궁금해요. 저는 연서초를 다니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이 길러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서초등학교에서는 교과서 중심의 교육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그런 교육을 위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올해 개인 프로젝트로 비글의 삶이라는 연극을 프로듀싱을 하였는데요. 이걸 하면서 저희가 공부를 하고 직접 배운 뜻을 전달해주기 위해 대본을 직접 작성을 하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배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소통 능력, 책임감 등이 성장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자치나 모임이라는 게 있는데요.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학교 문제에 대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문제점을 찾고 그 문제점으로 약간 교육을 하면서 규칙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거를 만들고 지켜나가며 학생들과 소통을 하면서 책임 능력 그리고 소통 능력이 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정해진 규칙을 만들어서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도 책임감이 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통학버스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그 통학버스 안에서 뭐 어떤 좀 어려움이 있었나요? 그런 것들이. 그 통학버스에서 핸드폰 사용이 있는데요. 네.
그 핸드폰 사용이 하느냐 마느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견이 나왔고 어디까지가 허용이 되는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투표를 진행을 하여 좋은 규칙을 만들어내며 약간 그런 식으로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나름의 이제 불편한 지점들 이런 이야기들을 꺼내놓고 소통해가면서 좀 정리를 했다는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좋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으로서의 성장도 좀 궁금할 것 같은데 담임 선생님으로서의 그런 학생 성장을 위한 역할과 노력이 또 연소수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 정준열 선생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담임 교사로서 역할은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만든 저희 학교 교육 과정을 저희 학급 특성에 맞게 어떻게 녹여내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직원 간의 의견을 모아서 생태전환 교육 과정을 운영해 보았는데요. 저의 가장 큰 고민은 저희 반 학생들의 이제 특성을 고려해서 어떻게 이것을 운영할 것인가가 참 많은 고민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아이들과 함께 학급다 모임을 진행했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생각하면서 학급 특색 활동을 구성해서 운영해 보았습니다. 다양한 활동들이 있었지만 그중 하나를 꼽자면 저희 학교에는 학교 텃밭이 있는데요. 그 텃밭에서 친환경 재배법이 이제 효과가 있는지를 아이들이 많이 궁금해해서 이를 한번 교육 활동으로 구성해서 운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 교육과정 인하로로 만나 뵙게 된 텃밭 전문가님과 그리고 학생들이 교류할 수 있도록 학급 특색 활동을 구성하였고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배움을 직접 구상하고 실천하고 운영하면서 그 속에서의 즐거움을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이제 아이들의 배워가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웠고 나름대로 뿌듯한 감정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생태전환 교육이라는 것들이 여러 주제가 있잖아요. 학교에서 브랜드화할 수 있는, 특화할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왜 생태전환 교육을 잡았을까 하는 그것이 학교 맥락에서 또 궁금한 부분들이 있는데 왜 그게 주제로 잡혔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저희는 학교 이제 앞서 저희가 혁신부장님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프로세스 안에서 이미 작년부터 저희 3주체간의 생태전환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회의를 통해서 이미 조금 뭐랄까요 싹이 나오고 있었고요. 그걸 이제 올해 어떻게 이제 구현할 것인가를 고민하다 보니 생태전환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전에 앞선 배경으로는 아마 저희 학교에는 초록농장이라는 네, 네. 텃밭으로 인해서 이미 아이들이 충분히 생태전환에 대한 관심과 뭐랄까요 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지금까지 왔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확 튀어나온 게 아니라 그 앞에서부터 이미 이뤄왔었던 토대가 있었고 또 구성원들이 함께 또 계속 소통해 가면서 이런 주제를 잡았게 되셨군요. 네,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학부모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자녀가 이 혁신 자치학교를 다니면서 이런 것들은 정말 좋았던 것 같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저는 지금 혁신자치학교에 두 아이를 다 보내고 있는데요. 먼저 학부모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부모로서도 정말 자랑스럽고 큰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저희 연서초는 아이들이 학교 운영의 주체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과 목소리를 낼 수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아이들의 생각을 이해하면서 모두의 마음을 배려하는 그런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작은 배움 하나에도 정성을 쏟고 더딘 성장에도 크게 기뻐하며 격려하는 학교 문화. 그래서 저희 아이들 역시 밝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그리고 스스로의 목소리와 생각을 기꺼이 낼 수 있는 인격체로 성장했다는 것이 학부모로서 정말 만족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들과 실제로 교육 과정에서 감동을 받았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린다면은 첫째 아이가 저학년 때 이제 실제로 학교에 벼를 심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연서초 앞에는 드넓은 논이 펼쳐져 있지만 아이들이 직접 벼씨를 심고 가꾸고 또 모내기를 하고 추수하는 것도 다 경험을 함으로써 나중에는 가을에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이 교실에 모여서 떡을 만들어 먹었었는데요. 그렇게 직접 경험하고 아이들이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같이 만들어낸 떡을 만들어 먹었던 그때의 기억이 내가 연서라는 생태학교, 혁신자치학교에 보내길 정말 잘했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혁신학교라는 색다른 운영과 특별한 교육 과정이 있기에 연서가 더 빛나는 거겠지만 이것은 앞으로 미래를 위한 새로운 학교의 방안으로도 모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연서초등학교 아이들이 생태전환 교육 받고 나서 그렇게 집에 가서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에어컨 끄고 불도 자주 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 지구의 날에 소등 행사도 매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요. 학부모회에서도 이벤트를 통해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이런 생태 교육에 일관된 그런 지점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역시 이제 배운 것을 삶으로 가정의 공간에서 실천하는 모습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예, 김동진 선생님 아까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그 연서초등학교가 이제 혁신자치학교 졸업이라는 말 이제 마무리가 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좋았던 것들이 이제 다 끝나는 건가 이런 걱정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여기서 멈추나요? 멈추면 안 되겠죠. 네, 저희는 혁신자치학교 그리고 혁신교육은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혁신을 통해서 저희는 성장했고 8년간의 긴 시간 동안 저희 공동체는 함께 움직여 왔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그 문화와 함께 시스템 또한 설정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포럼의 주제 자체가 혁신에서 자치로, 자치에서 미래로라고 저희가 읽었습니다. 세종시의 미래학교는 우리 혁신자치학교를 모델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혁신자치학교를 졸업하더라도 또 다른 연서초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기에 연서초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앞으로의 포부가 더 궁금하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더 진화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좀 이 준비 과정들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 다음 단계를 또 고민하시는 건 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는 계속 이제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왔고 저희 학교에 지속 가능한 저희 학교가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계속 특별해야 된다라는 모토를 가지고서 계속 노력을 해왔습니다. 다행히 그 모토를 다들 받아들이셔서 저희 3주체가 함께 움직여 왔고요.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혁신교육과 미래학교는 좀 맞닿아 있다는 것을 교육과정을 통해서 좀 많은 걸 느꼈습니다. 특히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서는 우리가 특별한 우리 아이들을 길러낼 수 있는 장으로 성장할 수 있겠다 우리 학교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막연하게 미래학교로 이제 언급되고 그냥 주창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시스템화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으로서 저희는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서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개발 프로세스가 지속된다면 저희가 새로운 교육 과정에 대해서 계속 용기를 가지고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연서 생태 전환과 연서 인문학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이야기가 되었지만 이런 개발 프로세스를 통해서 또 다른 시대적 요구와 사회적 요구가 있다면 저희는 또 변할 것이고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저희 연서초등학교는 혁신자치학교이기 때문에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자연스러웠습니다. 혁신자치학교로서 3주체가 함께 이야기하고 뭔가를 구성하고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앞서 나갈 수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교사들이 계속 변하긴 하지만 이렇게 교육 과정으로 만들어진다면 다른 교사들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 선생님들이 다른 학교로 간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교육 과정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공고하게 할 예정입니다. 예,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교육이 갖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순환근무제의 체제에 있다 보니까 좋았던 성과가 났다고 하더라도 그런 몇 분의 선생님들이 만약에 빠져나가면 그 이후에 그 교육력이라는 것들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은 어쨌든 지속 가능성을 계속 고민하면서 문화, 시스템이라는 것들 그리고 가급적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교육 과정으로 흡수가 됨으로써 사람이 빠져나가도 이것들이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간다라는 것은 추후에 상당히 고민돼야 할 어떤 영역인 것 같아요. 예. 이게 나중에 교과목 개발까지도 갈 수 있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희의 첫 시작은 사실 교과목 개발을 목표로 두고 염두에 두고 시작을 했는 거다 보니까 저희의 이제 흐름 자체는 그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것이 무리해서 한두 명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화로서 자연스럽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예, 기대가 됩니다. 예, 다음 우리 김석영 학생에게 물어볼게요.
그 연서 그 생태 전환 교육에서 그 동물 복지에 대해서도 좀 배웠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뭐예요? 좀 궁금하네요. 저희 6학년은 그 동물복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크게 유기동물, 동물복지, 동물학대로 나누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팀을 만들어서 자신의 팀에 맞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고 글을 써가며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친구들과 함께 공유를 하며 최종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를 정하는 활동도 하였습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동물들도 생명임을 알리고 그리고 동물을 기를 때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라는 메시지였어요. 이러한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동마회들이라는 캠페인을 열었는데요. 일단은 유기동물을 돕기 위해 굿즈를 직접 제작을 하여 기부 활동을 진행을 하였고 또한 동물학대를 알리기 위해 연극 활동 그리고 이제 동물 복지를 알리기 위해 또 법을 바꾸려고 약간 하러 다니기도 했고 교육을 제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사실 이러한 공부를 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요. 바로 교과서가 아니라 저희의 생각이 중심이 된 공부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힘들었습니다. 친구들의 의견이 부딪힐 때도 있고 뭔가 여러 가지로 현실적인 문제, 예산 문제에도 부딪힐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힘든 만큼 새로운 배움을 얻을 수 있었고 새로운 것을 도전할 수 있어서 좋았고 즐거웠습니다. 그 연극 공연할 때 힘들지는 않았어요? 어땠습니까? 친구들과 의견이 많이 부딪혀가지고 스트레스도 받았지만 그걸로 통해 또 소통 능력을 배우기도 하였고 그만큼 힘든 만큼 배움을 많이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공연을 하고 나서 어땠어요? 뭔가 시원섭섭했어요. 시원섭섭했습니까? 네. 예. 그 학부모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벌써 이제 연서초등학교가 8년 가까이 지금 좋은 학교의 모습을 좀 보여왔었는데 지금 이제 어쨌든 교육 과정에 있어서는 상당히 빛깔 있는 교육 과정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선생님들만의 몫인가? 이랬을 때 학부모님들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좋은 교육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학부모님들의 역할은 또 뭘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 왜냐하면 또 갈등이 있는 학교들도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또 연서초등학교가 주는 교훈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연서초는 공동학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서면에 거주하는 학생들보다는 일부러 혁신자치학교, 생태학교, 연서초를 선택해서 보내는 학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서로의 교육 철학과 그다음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뭔가 결이 통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갈등들이 사실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적다라고 자부를 합니다. 사실 연서초는 이미 지역 내에서 대표적인 혁신 학교로서 그 가치가 우수하게 발현되어 학부모님 사이에서도 오고 싶은 학교로 이미 소문이 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혁신 학교 운영 종류에 대한 불안이나 그리고 미래 학교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계신 입학생 학부모님 그리고 기존 재학생 학부모님 모두 그런 불안보다는 우리가 직접 선택하고 함께 만들어 나간 연서초라는 학부모로서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계속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그런 애정, 모든 아이들이 나의 아이와 같이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면은 연서초는 더 큰 갈등 없이 아마 아름다운 학교 문화가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학부모회의 노력도 필요한데요. 연서의 교육과정과 교육 철학을 먼저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학부모님들이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학부모 간의 유대 관계가 앞으로 더 증진되기 위해서 현재도 다양한 학부모회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런 활동들이 더 증대되고 그리고 자체 프로그램의 이런 개발도 있어서 언제든지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학부모 교육도 이루어진다면은 아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11월에도 연서가족 가을 소풍이라는 행사도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연서가족 화합 행사들이
더 많이 생긴다면은 학부모님들 간의 친목도 도모되고 서로의 아이들을 이해하고 연서초만의 교육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길이 더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 가지 궁금한 게 여쭤볼 게 있는데 저기 왜 학부모님들 안에서도 사실은 학부모님들 안에서도 그 교육을 바라보는 생각들이 되게 스펙트럼이 되게 다양할 수가 있고 또 그러다 보면은 그 학부모님들의 요구와 실제 학교가 돌아가는 모습 간의 간극과 괴리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긴장이 항상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긴장이라는 것들이 연소초에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어떤 시스템으로 좀 해결이 될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먼저 저희 학교는 연서초 학부모의 밴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뭔가 학부모님들이 제안하거나 건의하고 싶은 사항들이 있으면은 그 밴드를 통해서 전체 공지를 하고요. 실제로 1학기 때에도 지금 학교 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학교 공간 부족에 대한 문제를 3주째 안건으로 학부모회에서 직접 건의를 해서 연석회의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부모님들의 의견이나 학생들의 생각들을 이제 학교 측과 함께 3주체가 공론화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면 아마 그런 갈등도 더 줄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상 안에서 그런 요구나 이런 것들이 흡수되고 소통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군요. 네, 그게 연서초의 자랑이죠. 아 그렇군요. 예, 좋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 혁신자치학교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또 업무 담당자 입장에서 또 이 연서초등학교가 갖고 있는 나름의 원동력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건가? 이게 슈퍼맨 같은 선생님들이 계셔서 그런 건가? 아니 교장 선생님을 잘 만나서 그런 건가? 이런 것도 궁금한데 좀 어떻습니까? 네, 안 그래도 원동력이 어떤 걸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이 이야기를 많이 나누던 와중에 저희 인문학 팀장님이신 장혜정 선생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네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교사, 둘째는 교직원, 학부모, 학생 이렇게 네 가지 측면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는 지금 저희가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 다 나오셨잖아요.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자리에 못 나오셨지만 제가 꼭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은 원동력은 바로 교직원인 것 같습니다. 교직원들은 저희 연서초등학교 교직원들은 부모님, 교사, 친구의 역할을 다 수행해 주셔요. 한 명 한 명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반갑게 인사해 주기도 하면서 때로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말동무가 되어주기도 하십니다. 학교 일에 너나 할 것 없이 먼저 앞장서서 교사보다도 훨씬 더 열정적으로 나설 때도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연서초등학교의 학교 자치가 혁신 자치가 따뜻한 혁신 자치가 될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따뜻한 학교로 거듭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결국 연서 혁신의 원동력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교사, 교직원, 학부모, 학생들이 서로 믿고 의지하는 그 끈끈함이 지금의 연서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모여서 학생을 위해 학생을 중심에 두고 학생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 연서초등학교의 원동력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이렇게 또 네 분의 이야기를 좀 듣다 보니까 연서초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좋은 요리사, 그러니까 좋은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요리사의 몸이 좀 고달파야 좋은 요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어찌 보면 편한 길을 갈 수도 있을 텐데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교육 과정을 위해서 좀 몸이 고달픈 방식들의 어떤 길들을 선택해 오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냥 주어진 국정교과서, 거민정 교과서 있는 거대로 가르치면 되지 이럴 수도 있는데 나름 또 학교에 색깔을 입히는 교육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고 공부하고 연구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방에 되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그 축적의 시간, 8년 이상의 그 세월의 힘이라는 게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는 것들은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기본기라는 것들이 이제 있어야 관계성이라든지 또 서로에 대한 신뢰라든지 학습의 힘이라는 그 기본기가 있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여기에 머무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이것을 진화해 나가는 어떤 그런 과정과 길들이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머무르는 혁신이 아니라 계속 진화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앞으로 교과목 개발이라고 하는 도전적 과제까지도 한번 설정해 놓고 달려가는 모습들이 참 멋있는 어떤 공동체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연서초 공동체에 좀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좀 쳐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연서의 깊은 고민과 노력이 느껴지셨나요?
지금 이 자리는 연서초의 혁신과 자치 8년을 마무리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연서초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많은 선생님의 끊임없는 고민과 도전, 성장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의지와 노력, 그리고 학부모님의 참여와 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서초는 혁신자치학교 졸업 이후에도 연서초 3주체의 힘을 기반으로 연서 자율교육과정이 더 다채로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연서의 또 다른 시작을 응원해 주십시오. 우리만의 빛깔을 담은 연서 자율교육과정이 곧 미래의 교육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연서초 졸업식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